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가스라이팅. 지은이는 스테파니 몰턴 사키스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이자 미국 정신건강협회 공인 상담사. 가스라이터들은 통제와 조종에 뛰어나고 당신의 현실 감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정치인, 유명인, 상사, 형제나 부모, 친구, 동료, 연인이나 배우자. 그들 모두가 당신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가스라이터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우리가 그들을 괴롭힌다고, 우리에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형편없는 사원인 우리가 아직 해고되지 않은 건 하늘이 도와서라고, 우리는 자경미달 부모이고 아이를 갖지 말았어야 했다고, 도대체 세상 사는 법을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해롭다. 가스라이터에게 조종은 삶의 방식이다. 가스라이터의 목표는 당신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게 만들고 당신의 현실 감각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다. 그에게 의존할수록 그는 당신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 권력과 통제야말로 가스라이터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다른 성격 장애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그들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미쳤거나 문제가 있다고 믿는다. 그들에게서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이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확실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과 얽히지 않는 게 차선이다. 가스라이터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사과는 한다. 그러나 조건이 붙는다. 그들은 조건부 사과의 대가이다. 2. 삼각관계와 이간질을 즐긴다. 가스라이터가 삼각관계를 만들고 이간질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기 위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직접 대면을 피하기 위해,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신의 평판을 망치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면 당신이 들은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하라.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3. 대놓고 아부한다. 4. 특별 대우를 요구한다. 가스라이터는 통상적인 사회규범, 이를테면 예의, 존경, 인내심 같은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5. 약자에게 강하다. 약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는가, 아니면 공손하게 주문하는가, 요구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단호하지만 공손하게 다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는가, 아니면 난리를 피우면서 웨이터에게 소리를 지르는가. 웨이터를 함부로 대하는 건 역시 가스라이팅의 신호일 수 있다. 아이와 동물들을 대하는 방식으로도 가스라이팅의 신호를 간파할 수 있다. 가스라이터들은 약자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동물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6. 약점을 집중 공략한다. 가스라이터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다. 당신이 그에게 털어놓은 정보는 말다툼할 때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7. 남과 비교한다. 가스라이터의 황당한 기대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당신은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 8. 잘나가던 시절에 집착한다. 가스라이터는 종종 자신의 업적을 떠벌린다. 자신의 성취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다. 그 성취와 공로라는 것이 망상에 불과할지라도. 9. 자신에게 굽실거리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떠받들거나 아부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버린다. 10. 딜레마에 빠뜨린다. 두 가지 선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서로 상충되는 메시지를 받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터인 남편은 아내에게 체중을 줄이라고 말하면서 저녁 식사에 다양한 디저트를 준비한다. 당신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다. 가스라이터는 상대방을 심리적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을 즐긴다. 당신의 불확실성이 가스라이터에게는 당신에 대한 통제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11. 외모에 집착한다. 12. 당신의 외모에도 집착한다. 13. 사기를 친다. 14. 공포를 조장한다. 15. 성질이 고약하다. 가스라이터들은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워낙 자존심이 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16. 처벌로 변화하지 않는다. 가스라이터에게 처벌이나 포상의 효력은 비교적 덜하고 결국 다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늘 하던 대로 할 확률이 높다. 17. 공감하는 척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공감에는 로봇 같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스라이터들은 인지적 공감에 뛰어나서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공감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18. 무책임하고 남을 탓한다. 가스라이터는 항상 남을 탓한다. 그것이 그들의 주문이다. 성격 장애자들은 항상 자기는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생각한다. 성격 장애자들이 보기에 자신의 행동은 지극히 타당하고 자신의 욕구에 부합된다. 성격 장애자를 치료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9. 서서히 피를 말린다. 가스라이터는 시간만 충분히 들이면 당신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20.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만약 가스라이터가 사탕을 훔치려고 유리병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들킨다면 그는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긴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된다. 어쩌면 정말 내가 잘못 본 건지도 몰라. 바로 그게 그들이 원하는 바다. 그들이 말하는 진실에 당신이 의존하게 되는 것 말이다. 가스라이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당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실제로 아무 의미도 없다. 그들은 습관적 거짓말쟁이들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21. 지속적으로 갈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만하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22. 그의 칭찬은 칭찬이 아니다. 그들의 칭찬은 매번 뒤끝이 있거나 수동적으로 공격적이다. 22. 자신의 행동을 당신에게 투사한다. 가스라이터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인지가 형편없어서 자기 행동을 남에게 투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가스라이터는 자신이 약물 중독자이면서 당신에게 약물 중독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한다. 24. 당신을 고립시킨다. 25. 날아다니는 원숭이로 압박해온다. 가스라이터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당신이 가스라이터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용기 있는 첫발을 내디뎠을 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26. 사람들에게 당신이 미쳤다고 말한다. 당신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당신에 대한 평판을 망치는 방법은 없다. 이제 당신은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비친다. 27.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가스라이터에게 약속은 깨뜨리기 위해 존재한다. 가스라이터가 약속을 하더라도 괜히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라. 가스라이터가 당신의 상사라면 약속을 문서로 작성해 두어라. 28. 일방적인 충성을 강요한다. 가스라이터는 완전하고 비현실적인 충성심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에게서 충성심을 기대하지 말라. 가스라이터는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로 악명이 높다. 29. 당신이 쓰러져 있을 때 걷어찬다.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면 가스라이터는 당신을 방치할 뿐 아니라 바닥에 쓰러진 당신을 계속 괴롭힌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병적인 쾌감을 느낀다.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면 유독 신나한다. 30.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이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일을 다 그르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31. 미끼를 던지고 낚아챈다. 무언가를 줄 것처럼 미끼를 던지고 당신이 미끼를 무는 순간 획 낚아챈다. 이것은 전형적인 조종 행위다. 가스라이터는 특정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으로 사람을 조종한다. 가스라이터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을 확보하고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다. 1. 상대의 의사 표현을 독려한다. 2.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다. 3.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을 지지한다. 4. 당신으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직접적으로 그러나 친절하게 알려준다. 5. 생각과 감정을 서로 나누며 친밀감을 느낀다. 6. 서로를 신뢰한다. 7.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행동한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우리 삶에서 가스라이터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수많은 방법들은 결국 한 줄로 요약될 수 있다. 최대한 멀리 달아나라. 관계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줄여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라.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가스라이터에게는 일종의 보상이다. 반응하지 않거나 따분해하면 오히려 당신을 내버려 둔다. 가스라이팅은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가스라이터는 성별에 상관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가스라이터들과의 연애는 온갖 시끄러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너무 소란스러워서 듣는 사람 낯이 뜨거울 정도다. 가스라이터는 사람을 낚아챘다가 패대기 치는데 선수다. 가스라이터는 진실을 거꾸로 뒤집는다.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 배우자나 연인의 형편없는 행동과 태도를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도 그의 연인이나 배우자는 가스라이터의 폭력 혹은 보복이 두려워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다. 과거에도 바람을 피운 전력이 있다. 자신의 불륜 사실을 자랑처럼 떠벌리고 배우자가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비교적 확신한다. 자신의 불륜을 배우자에게 투사한다. 자신의 불륜이나 약물 중독을 감추기 위해 일과와 행동을 바꾸고 그 점에 대해 추궁하면 변화 그 자체를 부정한다.
가스라이터는 연인이나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과한 반응을 보이며 스토킹과 협박을 하기도 한다. 함께 상담 치료에 참여하면 상담 치료사에게 전부 다 배우자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결혼 생활이 지속되려면 배우자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암시하거나 노골적으로 말한다. 관계 초기에 적신호를 보내지만 연인이나 배우자가 그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기로 작정한다. 가스라이터 자신의 불륜이 배우자 탓이라고 비난한다. 배우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가스라이터 자신은 절대 사과하지 않지만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는 사과를 기대한다. 가스라이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착각한다. 가스라이터가 고소당하거나 발각이 되면 곧바로 연인이나 배우자를 버리고 대화를 거부한다. 마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그 누구도 배우자나 연인이 바람을 피우게 만들 수는 없다. 그가 바람을 피운 것은 당신 탓이 아니다. 본인의 자유의지로 바람을 피운 것이다. 그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가스라이터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믿는다. 그에겐 연민도 가책도 없다. 가스라이터에게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심 욕구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결코 가스라이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들은 항상 그 허전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누군가를 찾는다. 철벽치기는 가스라이터가 자신의 행동을 들키거나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혹은 대화하지 않는 편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감행하는 잠적 혹은 연락 두절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한 집에 살지 않는다면 그를 볼 수 없거나 소식을 듣지 못한다. 그는 문자나 전화에 답하지 않는다. 가스라이터와 같이 살고 있다면 철벽치기는 더욱 악랄해진다. 당신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조차도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철벽치기에 대한 최선의 대처는 침묵이다. 그들의 행동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들은 반응을 원한다. 그들에게 그것을 주지 마라.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라.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 영향도 없기 때문이다. 가스라이터와 사귀고 있다면 그와의 관계를 끝내라. 그것은 학대적 관계이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는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친구와 가족의 도움을 얻어서 다음의 절차를 밟아라. 이메일 수신 거부 설정을 하라. 그의 모든 이메일을 차단하라. 그의 모든 문자와 전화를 차단하라. 그의 친구들과 부모의 전화를 차단하라. 소셜미디어의 친구 명단에서 그를 차단하라. 당신의 행동이나 근황을 가스라이터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친구 명단에서 삭제하라. 여건이 된다면 그와 만날 확률이 적은 동네로 이사하라. 이사가 어렵다면 그가 자주 가는 장소를 피하라. 당신은 그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 일단 가스라이터를 떠나고 나면 당신을 돕는답시고 친구나 가족이 다가와 가스라이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가스라이터가 그들에게 접근해 그렇게 말하도록 종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발적으로 혹은 부지불식간에 가스라이터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날아다니는 원숭이라고 부른다. 날아다니는 원숭이가 흔히 하는 말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진 않아. 알다시피 너도 좀 유난스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 사람 지금 진짜 화난 것 같더라.
전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물건 다 내다 버리겠대. 너희 두 사람 진짜 잘 어울렸는데. 그 사람 자기한테 꼭 맞는 완벽한 사람 만난 것 같더라. 좋은 뜻으로 당신을 도우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가스라이터에 대해 얘기하지 마라. 날아다니는 원숭이가 가스라이터 얘기를 꺼내면 바로 차단하라. 관계를 끝내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품위 있게 헤어지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가스라이터와 품위 있게 헤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스라이터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독립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핍이 있고 연약하며 상처가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가스라이터의 가장 골치 아픈 특성은 당신이 걸려들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긴다는 점이다. 보호심리는 결국 소유욕으로 바뀌고 위로는 통제로, 자신감은 공격성으로, 열정은 폭력 성향으로, 솔직함은 무례함으로, 자신감은 경멸로 바뀔 수 있다. 첫 만남에서 그런 면을 주의 깊게 살펴라. 예를 들어 당신에게 묻지도 않고 당신의 음식까지 주문하는 행동은 처음에는 당신을 잘 챙겨주는 것 같아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통제 성향의 신호일 수도 있다. 첫 만남에서 감지할 수 있는 적신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지금껏 만난 사람 중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훌륭하다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결혼이나 동거 같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얘기한다.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얘기한다.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당신과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한다. 당신이 앞에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한다. 이전 관계에서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한다. 자신이 문제 가정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한다. 당신의 삶에 관해서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다. 가족 얘기를 하지 않는다. 당신의 음식을 대신 주문한다. 기본적인 매너가 없다. 식당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당신의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 곧바로 당신의 손을 잡거나 신체의 접촉을 시도한다. 당신의 사적인 공간을 침해한다. 이전 파트너를 나쁜 년, 개자식 등으로 부른다. 이전 관계에 대해 너무 많이 얘기한다.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격이지만 당신과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직업이 확실치 않다. 온라인에서 본 것과 실제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잘 맞지 않는다. 얘기에 일관성이 없다. 집과 차에 대해 얘기하지만 당신과 만날 때 차를 몰고 나오지 않는다.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다.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복장을 한다. 예를 들면 저녁 식사 자리에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온다. 진짜 의사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친구나 동료 중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흘린다. 자신의 직업이 보수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저녁 식사 비용은 당신이 내라고 한다. 지갑을 잊어버리고 나왔다는 둥 둘러댄다. 너무도 근사하고 비현실적인 해외 여행에 대해 얘기한다. 자신에 관한 신상 정보가 확인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핑계가 있다. 눈을 맞추는 것을 힘들어한다. 매력적이지만 어딘가 진짜가 아닌 것 같다. 자신한테 너무도 많은 선택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그만 나가달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 당신이 그만 가겠다고 해도 막는다. 가스라이터는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가 누구이건 첫 만남에서 술을 두고 자리를 뜨지 마라. 절대로. 상대가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행동하느냐고 해도 개의치 마라. 술을 들고 화장실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라. 더 좋은 것은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것이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을 보다 나약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술을 권할 것이다. 좋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술을 강권하는 것은 당신을 폭행하거나 강간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와 함께 있을 때도 즐겁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겁다. 건강한 관계라면 당신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연인은 당신에게 외출을 하라고 독려하고 당신의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가스라이터는 우리의 사생활에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커리어를 망쳤고 수많은 회사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들은 동료를 조종하고 부하 직원에게 일을 떠맡기고 실적을 가로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가스라이터는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괴롭힘은 권력의 문제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따르면 직원이 괴롭힘을 감내해야만 조직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혹은 괴롭힘이 너무도 강력하고 포괄적이라 이성적인 사람이 그 괴롭힘을 위협적이거나 학대적이거나 적대적인 행동이라고 느낄 때 그 괴롭힘 행위는 불법이다. 가스라이터들의 괴롭힘은 너무도 절묘하다. 그들은 당신이 괴로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러나 증명하기엔 불충분할 정도로만 괴롭힌다. 당신의 판단을 믿어라. 성적인 것이건 아니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괴롭힘처럼 느껴지면 그것은 괴롭힘일 확률이 크다. 다음은 직장에서 당신이 유의해야 할 신호들이다. 1. 근무 중에 당신을 관찰한다. 근무 중에 상사가 직원을 관찰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가스라이터는 극단적으로 기분 나쁘게 당신을 관찰한다. 관찰에는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도 포함되는데 그가 당신을 쳐다보는 방식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다. 2. 무리를 만들어 한 사람을 괴롭힌다. 3. 당신의 업무 능력을 낮게 평가한다. 당신의 사기를 꺾으려는 가스라이터 동료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1. 가스라이터와 단둘이 있지 마라. 가스라이터와 회의할 때는 증인을 두어라. 회의 시작 전에 증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일정을 다시 잡아라. 만약 당신이 가스라이터와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가스라이터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미쳤다고 말하거나 오히려 당신이 자신에게 추군거렸다고 말할 것이다. 2. 주 1회 상사를 만나라. 주 1회 상사를 만나 당신이 맡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라.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라. 그렇게 하면 가스라이터가 전부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주장해도 상사는 이미 당신이 한 일들을 알고 있다. 3.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마라. 당신이 조금만 취해도 가스라이터는 당신을 괴롭힐 기회를 포착한다. 당신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당신의 행동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고 물으면 운전을 해야 한다거나 항생제를 먹는 중이라고 둘러대라. 더 좋은 방법은 그냥 내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4. 기록하고 또 기록하라. 가스라이터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라.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면 기록을 요구할 것이다. 기록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건 발생 날짜와 시간, 당시 동석한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 누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록은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 기기에 저장해 두어라. 5. 새 직장을 구하라. 직장 내 가스라이터와 거리를 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업무를 바꾸는 것이다.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면 가스라이터가 승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신이 이긴 것이다. 당신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냈다. 가스라이터들은 자신의 권력을 무기 삼아 희생자들을 자신의 통제권 안에 가둔다. 그들은 마치 약탈자처럼 상대를 분석하고 뒤쫓고 먹이로 삼는다. 처음에는 모두가 잠재적 희생자다. 그러나 가스라이터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노린다. 가스라이터는 자신을 거부하거나 그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건 물론이고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일 거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은 엄청난 무게를 지닌 말이다. 그래서 굴복하고 침묵한다. 당신이 그에게 맞서는 순간 가스라이터가 급격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가 화를 냈다가 뉘우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터들은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신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대적 관계는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학대의 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스라이터들은 자신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건 그는 실제로 자신의 폭력성을 개선하기 위해 그 어떤 진심 어린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가스라이터들은 항상 말뿐이고 앞으로도 항상 말뿐일 것이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버려라. 국가적 차원에서 가스라이터는 수백만 시민의 일상의 근간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가스라이터인 개인에게 그런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공적 영역의 가스라이터는 1.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한다. 전권을 손에 쥔 듯이 행동하고 모두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을 기대한다. 2.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그들은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 배달이나 고등교육 같은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법을 만들거나 투표한다. 3. 과대망상증 환자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자신이 국가의 구원자라는 망상에 빠지기도 한다. 4. 보복한다. 5. 책임을 지지 않는다. 캄보디아의 공산당 지도자이자 국민 대학살을 자행한 폴포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최고 책임자였으니 책임과 비난을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동지들이여, 내가 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한 가지라도 대어보라. 6. 지식인을 경멸한다.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다.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것은 해롭다. 권력형 가스라이터는 지식인을 경멸한다. 그들은 근거를 갖고 자신들을 비방하기 때문이다. 7.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예를 들어 집회나 정치 행사의 참석자 수를 실제보다 크게 잡는다. 8. 시민이 아닌 돈에 충성한다. 그들은 돈에 살고 돈에 죽는다. 그들이 유권자들을 위해 일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에게 돈을 대는 사람과 조직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9.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사담 후세인은 이렇게 말했다. 정치는 말로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저것을 하는 행위이다. 하겠다고 말한 일이나 하려고 했던 일을 하게 되지 않는다. 10.
소외계층을 국민의 적으로 만든다. 11. 이성을 잃은 척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척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12. 그들 사전에 협력은 없다. 그가 원하는 협력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의 밑에서 일하는 모두가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복종하지 않으면 즉각 보복을 당하거나 버림받는다. 13.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그것이 그들의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14. 출처가 의심스러운 정보를 흘린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좋은 자산이다. 15. 역사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가스라이터 지도자는 자신의 출현 이전의 모든 상징과 역사를 증오한다. 마치 그들이 통치하며 비로소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듯이. 이것은 일종의 문화적 학살이며 종교 유적지나 건축물을 파괴하는 식으로 표출된다. 16. 스스로에게 특별한 칭호를 부여한다. 북한의 김일성은 스스로를 위대한 지도자라 칭했고 그의 아들 김정일은 친애하는 지도자로 칭했다. 현재 김정은은 자신을 최고 지도자라고 부른다. 17. 투사한다. 루마니아의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국민들을 굶주리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다. 이것은 이 나라에 얼마나 애국자가 없는지, 얼마나 많은 반역죄가 저질러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람들이 남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때론 그것이 그들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18. 겉과 속이 다른 반동 형성을 보인다. 반동 형성이란 자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의 권리운동을 열렬히 비난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동성애자라든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이 실제로 여러 차례 불륜을 저질렀다든가 낙태를 반대하는 정치인이 정작 자신의 연인에게 유산을 강요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19. 악의적인 거짓말을 반복한다. 20.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고자 한다. 가스라이터 독재자들은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딘다. 좋은 관심이건 나쁜 관심이건 상관없다. 사람에게 공기가 필요하듯 그들에겐 관심이 필요하다. 김정일은 나는 전 세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김정일은 엄청난 숫자의 초상화 제작을 지시하여 북한 전역에 설치했다. 스탈린은 러시아 전역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다. 21. 상징에 집착한다. 아돌프 히틀러는 힌두교와 불교, 자이나교에서 사용했던 고대 종교의 상징 스와스티카를 가져와서 뒤집어 돌린 다음 그 유명한 제3제국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22. 주의를 분산시킨다. 국민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황당한 이야기를 하거나 화제를 전환한다. 23. 그들에게 우리는 소모품일 뿐이다. 1971년에서 79년까지 장기 집권하며 수십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은 어느 나라에서건 죽어야 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들은 한 국가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희생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마오쩌둥은 자살하려는 사람들, 그들을 구하려 하지 말라. 중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다.
몇 사람 없어도 아무 지장 없다 라고 말했다. 가스라이터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주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는데 자신은 그런 하찮은 일까지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4. 친족을 등용한다.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첫째, 항상 투표권을 행사하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독재자는 결국 자신의 빈약한 자존감 때문에 실패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정치인들이 여론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당연히 언론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무엇을 쓰고 보여줄지 정부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언론인들은 생존을 위해 자기 검열을 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 특정 언론사에게 회담장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고 특정 언론사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하나의 방송사만 인정하고 다른 방송사의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폄하한다면, 또한 취임 첫 해에만 2,000개의 가짜 뉴스 혹은 진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양산했다면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정부의 장악과 검열로부터 언론을 수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폐쇄 집단, 과격단체, 사이비 종교단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사이비 종교단체는 수많은 가족을 해체했고 영구적인 심리적 외상을 입혔으며 수많은 신도들과 외부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들은 한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말살하고 그 자리에 교주가 만든 믿음을 주입한다. 사이비 종교는 인간의 정서적 측면은 물론이고 신체적 건강에도 지속적으로, 심지어 교단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사이비 종교단체와 과격단체는 하나의 믿음 체계 혹은 종교라기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그들의 돈과 인권을 유린하는 조직일 뿐이다. 사이비 종교단체, 과격단체, 폐쇄 집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다. 감금당한다.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 질문을 하거나 교주의 권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교단이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주입한다. 당신보다 교단에서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방해하고 훼손한다. 다른 신도가 당신의 자녀를 데려가서 키우고 그게 아이들에게 최선이라고 말한다. 자녀를 지정된 학교에 보내야 한다. 연로한 신도가 어린 신도와 결혼한다. 당신의 배우자를 교단에서 지정해준다. 자금이 대체로 교주들에게로 흘러가서 그들은 호사를 누리는 데 반해 신도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자금 운용이 투명하지 않다. 거액 혹은 일정액을 기부할 것을 강요한다. 사후에 자산을 기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산의 소유권을 전부 다 포기하거나 교단에 기부하라고 말한다. 차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실체를 숨긴다. 극단적인 성향으로 인해 합법적인 종교단체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과학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한다. 엄격한 규율 혹은 법을 갖고 있다. 복장 규율이 있거나 지정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먹고 자는 방식이 정해져 있고 사적인 교류가 교단의 목적에 따라 장려되거나 금지된다. 외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다. 당신을 교단에 묶어두고 외부인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립시킨다. 교단 밖 사람들을 비하하는 호칭이 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다양한 처벌이 있다. 교단 지도부가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다. 교단과 함께 혹은 교단을 대신하여 범죄를 저지르라는 지시를 받는다. 정신과 치료를 금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지정된 건물이나 수용소를 벗어나면 미행을 당하거나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당신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 이를테면 새로운 직장을 위협으로 인식한다. 당신이 교단을 떠날 경우 교단에 남아있는 당신의 가족은 당신과의 연락을 끊거나 피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교단을 떠나면 스토킹이나 괴롭힘을 당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들은 상당수가 가스라이터들이 하는 행동이다. 어떤 믿음 체계이건 시간이 갈수록 교리가 경직되고 불복에 대한 처벌이 있다면, 그들 대 우리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지도부에 대한 의심이 처벌로 이어진다면 언제든 사이비 단체로 변질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당신의 부모가 가스라이터라면 당신 자녀에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녀를 가스라이터 조부모와 단둘이 남겨두지 마라. 안전하지 않다. 가스라이터 조부모가 당뇨병이 있는 손자에게 초콜릿을 준 사례도 있다. 단 음식을 못 먹게 하다니 부모가 너무 못됐다고 말한 사례도 보았다. 가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간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선물을 사러 갈 수 없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준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 따지면 너는 왜 애들이 좋아하는 꼴을 못 보니? 라고 말할 것이다. 자주,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듣는 데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자녀를 가스라이터 조부모에게 맡기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 1. 당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긴다. 2. 음식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있어서 주의해야 할 식습관이 있음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 3. 제때 약을 주지 않는다. 4. 아이에게 당신이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고 말한다. 가스라이터는 관심과 드라마를 즐긴다. 손주와 응급실에 가는 것만큼 극적인 관심과 드라마는 없다. 가스라이터들은 잊어버렸다거나 헷갈렸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사악한 의도를 은폐하려는 것일 뿐이다. 분명히 말한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의 자녀를 의도적으로 해친다. 관심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가스라이터들은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된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전히 못된 말을 내뱉는 사람을 지켜본다는 건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가스라이터 부모는 약을 처방된 대로 먹지 않거나 아예 먹지 않는다. 의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이 자기 병을 의사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가스라이터는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 부모가 가스라이터가 아닌데도 자녀가 가스라이팅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다. 1. 먼저 자신을 용서하라. 이 상황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때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성품을 지닌 채 태어나기도 한다. 2. 유언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특별한 귀중품이 있다면 누구에게 남길지 일일이 명시하라. 3. 가스라이터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빨리 상담을 받아라. 자녀가 상담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래도 가야 한다. 당신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가스라이터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가스라이터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당신은 그들의 조종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모든 가스라이터들이 그렇듯이 가스라이터 친구도 인간의 불행을 먹고 산다. 그들은 감정 뱀파이어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몹시 피로하다. 그들은 당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을 시시콜콜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당신이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시큰둥하다. 가스라이터들은 좋은 일에는 관심이 없다. 당신은 그들의 경쟁 상대다. 가스라이터들은 지독한 험담꾼들이다. 당신의 친구가 가스라이터인지 의심이 된다면 그가 다른 사람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생각해보라. 험담을 하며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것 같은가? 그렇다면 가스라이터가 분명하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 친구에게 털어놓는 정보의 양을 제한해야 한다. 나아가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마라. 침묵은 일종의 공모다. 가스라이터가 누가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하더라고 전하면 일단 거짓말이라고 가정하라. 가스라이터는 자신이 조금 더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한다. 어떻게 믿기를 거절해야 할까? 아, 그렇구나. 라고 말하면 된다. 가스라이터가 당신에게 셀리가 네 얘기하더라 라고 말할 때 아, 그랬구나 라고 덤덤하게 말하면 가스라이터는 멈칫한다. 그가 멈출 때까지 고장난 라디오처럼 아, 그랬구나를 반복한다. 솔직히 당신에 대해 누가 무슨 얘기를 하건 무슨 상관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건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사람들 간에 싸움을 붙이는 것 말고도 가스라이터들이 이간질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권력을 주지 마라. 가스라이터의 자기애적 욕구는 결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밑빠진 독이다. 가스라이터들은 건강한 관계를 피하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관계를 좇는다. 가스라이터에게 모든 것은 결국 체면의 문제이다. 그들은 눈꼽만치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의 감정에도 당신 친구의 감정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 공감할 줄 아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 가스라이터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 그들은 심리학자들이 소위 통합적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여되었다. 통합적 인격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뜻하는 말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의 경계를 인지하는 것이다. 통합적 인격의 결여로 인해 가스라이터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으로 타인을 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가스라이터는 자아에 대한 확신이 없다. 가스라이터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의 모든 것이 진실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전부 다 속임수이거나 가짜인 것 같다. 진실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건강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는 불가능하다.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어라. 혹시 당신이 가스라이터일까봐 걱정이 된다면 다음의 목록을 보고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라. 거짓말을 자주 한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거짓말을 한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당신 자신의 욕구가 불분명하다. 사람들이 당신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할 때 화가 난다. 직접 부탁하기보다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그들이 하게 만든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보복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 시간을 너무 오래 끌 때 짜증이 난다. 친구나 가족이 당신 말투가 냉소적이거나 거칠다고 지적한다.
다혈질이다. 화가 나면 블랙아웃 되거나 당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다고 생각한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접촉을 제한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다. 가스라이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혹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라. 당신을 괴롭혔던 가스라이팅이 아무리 끔찍했다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언제나 있다. 가스라이터로부터 벗어나고 경계를 설정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더 편안해질 수 있다면, 내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가스라이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맹자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선생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욕심,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노자가 공자를 두고 탐욕을 버리라고 야단쳤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도 바로 이 점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죠.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저를 자신의 뜻대로 휘두르려 한다고 느낄 때 저는 불쾌함을 느끼고 그 사람을 경계하거나 멀리합니다. 경험적으로 20명 정도를 만나면 꼭 한두 명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뜻에 부응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때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제 직감이 맞았음을 인지하고 절대 그들과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제게 설명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왜 제게도 좋은 것인지 설득하려 듭니다. 그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제가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처럼 측은해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저한테 시키려고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저한테 무척 좋은 일인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제게 큰 혜택을 베푸는 상황인 것처럼 저를 설득하려 합니다. 저를 부추기고 추어올리고 제가 어떠어떠한 사람이니까 이러저러 해야 한다고 자신들 마음대로 규정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저를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인간 정체성의 근본이 자유라고 믿습니다. 자유는 인간의 영혼이나 호흡과 같아서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자유를 파괴해서 자신의 자유를 배불리려는 악한 행동입니다. 저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성격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성격이 썩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